꿈을 파는 그 기업 중에는 가장 잘하는 게 테슬라다. 가장 멀리 있는 꿈을 팔잖아요. 뭔가 평화가 오기 시작하고 좀 이제 불확실성이 거치면은 사람들이 더 이제 먼 미래를 볼 거다 보니까 진짜 멀리 있는 뭐 양자 컴퓨터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우주 이런 쪽이 다시 또 뛰는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는 워렌 버핏이 꾸준히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는 Never bet against America 하면서 미국에 역배팅하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의 어떻게 보면 성공 공식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AI, 뭐 스테이블 코인 등 요즘에 정말 그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앞으로 뭐 자산이 된다 얘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격변의 시대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이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파이어드 부의 해방일지라는 책도 이제 공동 집필하시고 또 개인 투자자로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는 한종수 작가님 모시고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개인 뭐 회사원들은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들도 있어요. 네. 뭐냐면 특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나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마당에 어쨌든 같이 투자를 하는 나보다 조금 더 그래도 전문성도 있고 더 좀 자산을 많이 굴리는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듣고 싶으니까 지금 앞으로 뭐 이제 하반기 아니면 뭐 길면 좀 내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전망, 뭐 경제 전망 뭐 이런 것들은 또 투자자 포지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트럼프 뭐 관세 전쟁도 있었지만 지금 뭐 중동 전쟁도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큰 틀에서는 앞으로 한 6개월 1년 뭐 시장에 막 엄청난 충격이 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을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갑자기 막 폭락이 온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또 오지 않을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가장 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세계 그 투자 시장에서 그러면 트럼프의 행위나 트럼프의 동기만큼 중요한 요소는 지금 없는 상태니까 트럼프는 이제 중간 선거도 좀 케어를 해야 되는 보통 트럼프는 정치인이잖아요. 본질적으로 정치인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중간 선거 전에 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저는 좀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최대한 좀 빨리 끝내고 앞으로 좀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을 것 같고 그래서 연준도 계속 압박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계속 하는 건데 결국에 저는 트럼프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은 주가가 상승, 미국 주식이 상승하는 거고 미국이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이제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고 AI의 압도적인 그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 그거에 저는 베팅을 하고 싶고요. 뭔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이스라엘과 뭐 이란 전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주춤하고 다 팔고 나는 좀 떠나 있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투자를 저는 할 때 가장 사기 싫을 때가 약간 사야 될 때인 데가 있고 가장 팔기 싫을 때가 약간 팔아야 될 때인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되게 저는 불확실성이 엄청 많기 때문에 투자하기 싫다. 다 팔고 그냥 떠나 있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투자판을 떠나고 싶을 때가 가장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투자판에 좀 남아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폭락이 있던 후가 보통 가장 큰 상승을 이뤄내는 때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나 뭐 중국 관세 이슈가 금방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엄청 좀 큰 상승이 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런 거를 의도하고 하고 싶어 하더라도 할 수 있냐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 예를 들어 지금 뭐 워렌 버핏 뭐 이런 그 투자를 어쨌든 뭐 훨씬 잘하는 이런 분들도 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뭐 일부 뭐 정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투자 구루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약간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 도대체 그분들의 의견은 또 어떤 좀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워렌 버핏은 지금 어차피 은퇴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안 한 것도 사실 조금 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투자할 게 좀 썼던 것 같기도 해요. 워렌 버핏이 또 배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많이 들어오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 신규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현금이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최고 현금을 보유한 수준이 되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오히려 투자한 것들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워렌 버핏이 현금을 최대 보유하고 있다고 나는 현금 100% 가져갈 거야 라는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워렌 버핏을 따라할 거면은 워렌 버핏이랑 완전히
현금이 똑같이 따라야 되는데 그럼 워렌 버핏은 이미 투자가 많이 돼 있잖아요. 100% 현금이 아니란 말이죠. 자산의 일부만 현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20% 아니 뭐 10% 정도 현금을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도 그 정도만 해도 워렌 버핏을 충분히 따라하는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워렌 버핏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냥 투자 자체를 그만둔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실패하는 지름길. 그럼 워런 버핏의 어떤 현금 보유율이 막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약간 그 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거에 워런 버핏이 베팅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좀 과도한 그렇게 걸까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워렌 버핏이 꾸준히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는 그냥 never bet against America 하면서 미국에 역배팅하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의 어떻게 보면 성공 공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도 되게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베팅하고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베팅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가장 이제 워킹했던 그 전략인 거고 네.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트럼프의 약달러, 뭐 이런 기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작동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작동하면은 미국에 있는 어쨌든 유동성들이 좀 다른 나라들로 좀 나갈 확률이 높은데. 네, 그렇게 해서 좀 트럼프 입장은 결국에 환율을 좀 이렇게 네. 조정을 해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표잖아요. 트럼프는 일단 본질적으로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의 지지 기반이 제조업 네. 쪽이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 부흥을 이뤄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려면 이제 수출이 많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으로 많이 하던 그 국내 미국의 내수 수요를 그 국내 생산으로 좀 돌리고 수입해오는 것도 좀 막고 그리고 오히려 미국 상품을 해외에 이제 수출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려면 이제 달러를 약세로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좀 높이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바뀔 것 같고 저는 그 두 가지 목표가 좀 상충하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부채 이슈가 있잖아요. 미국 네. 그 부채 이슈가 있어서 이거를 하려면은 금리를 낮추고 그 많이 사람들이 국채를 수요를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뭐 그러려면은 지금처럼 미국 시장을 좀 이렇게 흔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채 수요가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특정적인 뭔가 달러 자체를 가치를 떨어뜨린다기보다는 미국이 그 직접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들 그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들 위주로 환율을 좀 공격하지 않을까. 그 대한민국이나 네. 좀 이런 중국이나 아니면은 좀 일본 같은 나라들이 좀 타격을 입까 원화 가치를 좀 올려라. 네, 이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압박을 좀 넣을 것 같고요. 관세 전쟁도 봤을 때 사실 환율도 그 주요 협상 포인트였다고 하니까 환율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엔화, 그러니까 달러에 비해서 엔화 가치가 계속 좀 오르는 안정적인 좀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본 주식에 오히려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 국장에도 어쨌든 외국인 자금이 또 들어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도 국장은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상법 개정이 약간 좀 밀렸지만 뭐 상법 개정 뭐 배당 뭐 촉진제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을 좀 할 것 같은지 아니면 여기에 한번 베팅을 할 의향도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직 국장에서 어디에 베팅을 해야겠다라는 답을 아직 찾지는 못해가지고 네. 아직 넣지는 못하고 있는데 비상장만. 네, 비상장도 국장이니까 지금 뭐 언젠간 되겠지 네, 이런 걸로.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직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매력도가 올라갔다. 네. 근데 지금 그래서 미국 주식이나 코인을 다 팔고 넘어갈 정도로 매력적이냐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국장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최근에 올라간 거 보면 뭐 무섭게 올라가는 주식들 많거든요. 네, 한번 속아볼까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속아볼까 정도. 네, 속아볼까 정도.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가 뭐 잘할지 못할지는 뭐 봐야 알겠지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 1, 2년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갈피가 잡힐 것 같아서 그때 확신이 생기면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옵션으로 고려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수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저는 확실한 베팅을 저는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미국 주식이나 이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베팅, 조금 네. 더 그 제 자신감이 있는 베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에 대해서는 아직 약간 긴가민가. 하지만 자신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네. 뭐 방산 쪽이나 이런 데는 계속 의미 있는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코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확고한 어떤 뭐 좀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반감기 이런 것들은 아주 제한적일 것이고
어쨌든 장기 우상향 뭐 한 2, 3년 동안 우상향 할 거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래도 내년에는 한번 반감기 또 시즌이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데 또 확 또 한번 좀 빠지진 않을까? 뭐 옛날처럼 막 7, 80% 빠지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시장이 또 패턴이 있으니까 또 작동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동안 사실 채굴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관리 없이 각자의 이제 유인에 의해서 움직였다면은 이번에 전통금융으로 좀 편입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관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전통금융으로 편입되었다는 의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큰 변동이 오히려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의 부채도 많고 뭐 지금 뭐 중동 어떤 저런 뭐 전쟁 뭐 불안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막 다 복잡하게 엮여가지고 금 가격이 막 확 올랐던 게 아닌가. 결국에 어떤 뭐 시장이 한번은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안전자산이라는 뭐 금 쪽으로 피신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는 별로 그러면 동의는 좀 안 되시는 걸까요? 금도 피시는 하는데 그 비트도 어떻게 보면 주식에 비해서는 되게 안 떨어졌잖아요. 비트코인이 네. 이번에 뭐 중국 관세나 비트코인만 안 떨어졌죠. 네, 비트코인만 안 떨어진 거 보면서 해지 자산으로서의 뭔가 이제는 업력을 네. 쌓았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전통금융이 큰 관심 없을 때 있었던 일은 중요하지 않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편입된 이후에 또 갑자기 우연히 뭐 주식이나 이런 다른 것들은 엄청난 폭락이 있었는데 비트코인만 뭔가 금과 비슷한 뭔가 해지 자산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그다음에 이런 걸 내러티브로 삼아서 사실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치고 났을 때 이런 블랙락이나 이런 데서 너 봤지? 뭐 관세 전쟁 때나 이란이랑 뭐 이스라엘 전쟁 때 비트코인이 뭐 버티더라. 주식보다 훨씬 더 잘 버텼다. 뭐 금보다도 잘 버티더라. 상승률이 더 높더라. 라는 식으로 사실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갖춰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이 갖춰졌다. 그러니까 기관의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좀 최소 요건들이 좀 갖춰졌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는 게 더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비트코인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반대로 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금은 부정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금을 막 너무 올랐으니까 이쪽도. 금을 막 숏을 뭐 해라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르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진짜 김치 프리미엄이 있던 적도 있잖아요. 네. 세계의 금값보다 한국이 막 20%더 비싸고 단기적으로 이럴 때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금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그냥 차라리 사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금 시총을 비트코인 넘어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나중에.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어떤 가치는 확실히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어쨌든 미래에 어찌 보면 금보다 더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인이 인정만 해주면 그쵸. 뭐 기능적으로 훨씬 더 좋은 거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아직도 들어올 사람들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뭐 비트코인 한 개 정도는 꼭 좀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게- 똘똘한 네. 한 채처럼 네. 한 하나 개 정도만 좀 뭐 하나가 어려우면 0.1개라도 좀 가지고 있어라. 비트코인 똘똘한 한 개. 이게 나중에 100억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그 또 투자에 좀 약간 좀 뭐 현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들 보면은 또 비트코인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안 하고 막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물론 할 필요가 없는 신생이신 분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또 이게 어디에 또 이걸 그 우리가 좀 기준을 둬야 될지 뭐 예를 들어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은 뭐 비트코인 나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시각으로 봐요. 사실 저희만 해도 네. 뭔가 투자 이거 사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투자 JP 모건, 네. 다이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랑 말하는 거랑은 좀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 말하는 것과 그거 전략.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투자 전략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간접적으로는 또 뭐 그런 회사에 투자하기도 맞아요. 하고 막 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워렌 버핏의 경우는 투자를 아직 할 필요가 없는 단계죠. 비트코인을 굳이 할 필요가 뭐 지금 굳이 뭐 거기에 할 필요 너무 시총도 작고 맞아요. 또 본인이 거기 들어가면 또 시장이 맞아요. 교란되니까 본인이 해놓은 말이 있는데 또 네, 그런 본인은 것도 그냥 은퇴해버리고 차라리 이때쯤 다른 사람이 CEO가 왔으니까 얘는 또 나랑 다른 생각이라서 비트코인을 했어라고 할 수도 네, 있는 그럴 거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뭐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지금 젊은 분들이 되게 좀 답답해하고 한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부동산은 막 저렇게 막 비싸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취업도 좀 쉽지 않고 근데 취업해도 뭐 물가도 비싸고 저축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인생을 바꿀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게 어떤 의미로는 이해도 되지만 사실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기존의 방식이 안 먹힌다는 거지 새로운 방식은 또 세상에 많은 건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제 작가님은 뭐 이런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뭐 저축 조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본인의 가치를 키우는 거에 집중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저는 자존감의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책에서도 했었는데 그래서 내
자존감이 그래서 50억 부자에 100억 부자가 하는데 내 자존감이 100억에 대부분이 쌓여 있으면은 네. 이 돈을 잃는 순간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뭐 이런 내 돈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아니면 내 학교도 뭐 출신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지만 네. 저는 내 능력이라는 거가 자존감의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고 또 이제 책도 쓰고 싶어가지고 글도 많이 쓰고 그게 이제 유튜브 대본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내 체급을 키우면은 기회가 점점 많이 따라가고 점점 인생을 바꾸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직장에서 제가 아직도 사원으로 그냥 일을 하고 있었으면은 뭐 부익남 채널에 나올 수도 없고 뭔가 이런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굉장히 적어지는데 네. 뭔가 내 가치를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 노동소득의 가치도 올리려고 하고 월급도 올리려고 하고 좀 이직 준비를 한다든가 새로운 자격증을 따본다든가 이런 걸 하면은 점점 자신감도 올라가고 점점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오히려 인생이 점점 쉬워지는 경험을 저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이유는 내 지금 시장에 줄 수 있는 내 가치가 적어서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내 가치를 좀 올리는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만 따라간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퇴사했을 때도 내 자산은 올라가는데 제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을 안 하니까 네. 시장에 줄 수 있는 가치나 이 감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돈을 쓰면서라도 사업을 오히려 계속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내 가치가 전체적인 가치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올라가는 경험을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에 그 모든 얘기가 다 공통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뭐 돈만 쫓거나 아니면 너무 단견으로 막 본다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고 뭐 확실한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이제 극복하고 뭐 이룰 수 있게 차근차근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지 사실 이게 뭐 지름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남이 보면 쉽게 돈 번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는 준비한 것도 엄청 많고 그 안에서 심리적인 또 고통도 많았을 텐데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 비트코인 10,000원일 때 샀으면 지금 엄청 부자 됐겠다는데 10,000원에 샀으면 11,100원에 팔았겠죠. 맞아요.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10만 원도 안 가서 팔았겠죠. 그 뭐 아무 가치 없는 거 뭐 한 10% 벌면 다 팔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유튜브에서 계속 이제 뭐 본질을 봐야 된다, 가치를 올려야 된다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세요. 싫어하시죠. 야, 당장 뭐 사야 되냐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테슬라 사야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김에 테슬라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 저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그 꿈을 파는 그 기업 중에는 가장 잘하는 게 테슬라다. 아. 가장 멀리 있는 꿈을 팔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클 때는 그 시장이 보는 미래 자체가 당겨지거든요. 짧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좀 힘을 잃는데 더 크게 봤는데 뭔가 평화가 오기 시작하고 좀 이제 불확실성이 거치면은 사람들이 더 이제 먼 미래를 볼 거다 보니까 진짜 멀리 있는 뭐 양자 컴퓨터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우주 이런 쪽이 다시 또 뛰는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괜찮지 않나? 결국에 테슬라의 뭐 가치도 뭐 좋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들어올 것이다. 저는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포지션이 가장 꿈을 멀리 파는 기업이고 지금 시장이 그 꿈을 보는 시각 자체가 줄어들어 있어서 피해를 받지만 이게 늘어나면 수혜를 볼 것이다. 오히려 이게 또 약간 그 코로나 때 주식처럼 약간 좀 맞아요. 눌려있는 심리적으로 눌려있는 주식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뭐 지금 중국이 뭐 계속 뭐 공격한다 뭐 이런 것들처럼 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테슬라가 안 좋게 얘기를 들을 때 사면 돈 벌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어드 부의 해방일지를 쓰신 한정수 작가님 모시고 현명한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장을 좀 이런 뷰를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투자에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